교도소에 다녀온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뭐 자랑할 일도 아니고 하는데 저희 같은 평범한 일반인들이 이제 어떻게 교도소에 가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 나름 이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건 아니지. 제 옆에 당시 옥바라지를 해준 여자친구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일단은 먼저 선고 날 이제 선고는 오후 3시 이제 재판이었는데 저는 이제 솔직히 집행유예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끝나고 그냥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판사님께서는 징역 1년 2개월이라고 선고를 내려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합의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와서 생각합니다. 피고인석 뒤로 나가가지고 교도소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땠냐? 저는 그때 재판을 같이 보고 있었는데 구속대 딱 소리 듣고 이제 실감이 안 나서 잠깐 멍했죠.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화장실에 가서 눈물 조금 나는 거 한 방울 또르륵 흘리고 눈물 닦고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왔잖아요. 예, 그쵸. 그쪽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장롱면허라 운전을 못하니까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그때 대리비가 낮이었는데도 한 25,000원이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많이 났네요. 예. 그냥 요 앞에 가는 건데. 예. 진짜 뭐 운전 못할 수도 있죠. 하여튼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잘. 그리고 저는 제 재판이 끝나고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이제 같이 버스를 타고 전주교도소로 넘어갔습니다. 재수복 받고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격리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밥도 안 넘어가고 화장실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2주 동안 밥을 안 먹었습니다. 한 2끼 먹었나? 근데 같은 이제 방을 썼던 사람이 진짜 어땠냐면 그 방 문에 보면은 밥을 먹을 수 있게끔 이제 밥하고 식판 같은 걸 주는 게가 있어요. 거기다 머리를 집어넣고 자기가 나갈 수 있다고 나가려고 막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얘는 진짜 밥까지 잘 먹더라고요. 진짜 교도소 밥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재짓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나왔어요. 돈가스도 나오고 진짜 생각했을 때는 그냥 김치랑 밥만 줘도 감사하다고 먹어야 될 판인데.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가 이제 질이 좀 안 좋다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위로를 해준다고 이제 여자친구 때문에 너가 많이 힘들겠다 그걸 위로에 좀 한마디를 건넸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왜 자기 여자친구를 욕을 하냐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이런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친구와 이제 2주 동안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2주 끝나고 이제 당연히 이제 본 사정을 넘어갔겠죠. 근데 나 그 안에 있을 때 너 뭐하고 있었냐? 그때 이제 우선 수감자가 수감이 되고 나면 가족한테 연락을 하냐라고 이제 물어본 다음에 네, 맞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부모님하고 여자친구 전화번호를 썼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안 오고 이제 어머니한테 연락이 가서 예.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지. 그래서 이제 수용 번호를 이제 알려주면 그 온라인 서비스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가서 면회를 신청했다면 지금은 이제 철저히 예약 시스템으로 바뀌고 그래서 법무부 온라인 사이트에 가서 수용 번호를 입력을 하고 제 정보도 좀 입력을 합니다. 이름이라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뭔가 그런 걸 등록을 하면 바로 인터넷 서신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서신을 쓰면 빠르면 당일, 늦으면 그 다음 날에 도착을 해서 수용자한테 갖다 줍니다. 교도관이. 예, 이렇게 프린트해서 갖다 주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인터넷 서신 쓰고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또 말이 길어요. 맞아요, 할 맞아요. 말이 많거든. 네, 맞아요. 잘 지내는지, 밥은 먹는지, 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도대체. 사소한 거 하나도 되게 소중해요. 그때는. 그때는 또 알죠. 매일매일 술을 먹었어요, 제가. 아, 맞아요. 예, 힘들어서. 네, 맞아요. 매일매일 술을 마시면서 또 사람이 또 술을 마시면 감정이 격해지잖아. 그죠, 센치해지고. 예, 그러면서 딱 밤에 딱 서신을 이제 써요. 눈물이 막 줄줄 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신을 쓰는데 이거는 솔직히 길어야 한 달이야. 맞아요. 길어야 한 달 길게 쓰고 나중에는 진짜 한 2줄 쓰나? 점점 글자 수가 줄어요. 그렇게 인터넷 서신 쓰고 예약하고 한 다음에 그 밖에 있는 수발해주는 사람은 네이버에 초록마을 대피소라는 카페에 꼭 가입을 하시고 거기 정보도 많고 네, 질문을 하면 답변도 많이 해주세요. 거기가 그런 걸 보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과자형 보시고 이제 그 라이브 이제 질문하면은 대답도 잘 해주시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쪽한테 잘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저 때문에 막 울고 그랬다는 게 약간 좀 신기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여자친구한테 잘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못했죠. 막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진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도 오래 옆에 있다 보니까 적응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쵸? 예. 네. 그래서 저는 2주 격리 끝나고 일반 사동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있던 방은 끝에서 두 번째 방이었습니다. 이제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미디어에서 본 교도소 생활 같은 경우는 뭐 슬기로운 깜빵 생활도 있고 다른 거 있었는데, 아무래도 거기서 막 폭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막 암암리에 괴롭히고 막 그런 거 좀 있어가지고 두려웠는데, 뭐 막상 가보니까 방에, 그때가 아마 운동 시간이었을 거예요. 두 명 있더라고요. 그때 한 분이 보이스피싱 총책, 그리고 한 분이 또 음주운전, 그분들이랑 인사하고 짐을 풀고 있었는데, 이제 운동 시간 끝나고 이제 나머지 분들 다 들어왔죠. 그래서 저까지 총 7명이 방 썼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그 조폭 출신 방장 형님이 솔직히 저한테 막 무섭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당시 약간 분위기 압도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근데 그 형님이 되게 청소에 집착을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막 교도관들이나 CRPT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점검하면서 저희 방 올 때마다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방에서는 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냐? 좋은 향기가 난다 할 정도로 청소를 많이 했죠. 그리고 힘들었던 거는, 그때가 뭐 겨울인데 교도소에서는 방마다 뜨거운 물이 안 나옵니다. 따로 이제 목욕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온수 목욕을 하는데, 평소는 차가운 물로 씻거나 설거지를 합니다. 이 차가운 정도가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냥 얼음 진짜 극 저온 얼음. 어느 정도였냐면은 설거지 하는데 진짜 손이 달달달 떨립니다. 살을 베는 듯한 고통. 그래서 적응하는데 약 3주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찬물 알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랭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얼굴에 찬물이 닿거나 이제 차가운 바람을 맞게 되면은 두꺼비처럼 두드러기가 올라옵니다. 그걸 방장이 너는 세수할 때 따뜻한 물로 해라라고 해서 저 따뜻한 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식이 있었습니다.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신입은 자기 전에 무조건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합니다. 반주도 없이. 그래서 쪽창으로 가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못해요. 근데 그날 잘했나봐요. 제가 교도소 안에서는 시간 죽이는 게 일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잡지 책을 이제 겹겹이 붙여가지고 박스를 만들다던가, 종이로 옷걸이를 걸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러냐, 그 후크는 아니지, 벽에다가 붙여서 가는 거잖아. 이렇게 벽에 붙여서 어. 목걸이 같은 거나 이렇게 걸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거 만들거나, 대부분 편지 쓰는 거죠. 저 편지밖에 할 게 없어요. 막 소설 가도 돼요. 엄청 많이 쓰잖아. 진짜 많이 왔지, 우편이. 그리고 편지 봉투가 예쁜 그림 그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그냥 그 흰색 봉투 있죠. 부조금 축의금 내는 봉투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것다가 막 그림을 그려서 보냈죠. 그래서 막 도라에몽, 짱구 이런 거. 네. 원피스, 조로 막 이런 거. 제가 그림 못 그려요. 근데 그러니까 그리는 건 잘해요. 그래서 많이 보고 그려서 보냈죠. 그리고 이제 법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없죠. 그 사람들은 편지 보내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안에 있으면서 제일 기대되는 시간, 제일 이제 기분 좋은 시간은 딱 두 개죠. 운동할 때 밖에 나가고 운동하면서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날 사람이 많다 보면 전화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접견이 제 때보다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이고, 그리고 수감자로서 가장 힘든 시간은 상상이지만 그거죠. 빨간 날. 그때 구정까지 있어가지고 진짜 힘들었잖아요. 초반에는 제가 진짜 수척해 보이고 많이 힘들어 보였죠. 그죠. 맨날 나가고 싶다, 너무 힘들다, 얼굴이 그냥 검은색이었어요. 진짜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막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렇게 징징대는데 좀 떠나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징징댔겠어요 제가.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있던 방장이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방장이 왔는데, 그 방장이 되게 프리했어요. 엄청 프리하고 또 저보다 나이도 어렸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때 본 제 모습 어땠나요? 바뀌고 나서. 진짜 행복해 보였어. 진짜 전에는 막 진짜 이 접견 시간 끝나면은 표정 더 썩었지. 그냥 그쵸. 더 시커매져가지고 그냥 갈게 막 이랬는데, 방장 딱 바뀌고 나서 갈게 이러면서 잘가 이러면서 인사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전 이 생각까지 했어요. 이 멤버라면은 한 1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겠다. 약간 이 생각할 정도로 그 방 생활이 되게 좀 편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전에 있던 사람도 나가고 방장 다음이 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제가 했던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되고, 저는 좀 더 편하게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적응도 잘 했고 그래서 편하게 됐습니다. 또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 중에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먹을 거죠. 이제 교도소 자체에서 나오는 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맛있는 것도 많습니다만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겁니다. 그 김밥이요. 김밥 어떻게 만드냐? 뭐 김밥 재료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밥하고 라면 스프를 섞습니다. 라면 스프 밥을 만들고 그 김이 도시락 김이 아니라 가끔 가다가 이제 조미김 있잖아요. 봉지에 든 거? 네, 안 봉지에 잘려져 있는 거? 안 잘려져 있는 거. 예. 그게 나옵니다. 전에 있던 방장 분께서 파워가 있으셔가지고 그거를 사동 도우미한테 몇 장을 좀 받아 놓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이제 라면이다. 김밥을 이제 마는데 일단은 김치를 물에 씻습니다. 멸치, 햄 이런 거를 이제 넣고 말아서 먹는데 이게 그냥 평소 이제 집에서 먹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음식이야.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음식인데 거기서 먹으니까 와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콜라탕 먹었는데 교도소에 있다 보면은 그거 뭐였죠? 물건 살 수 있는 영치금이요? 아니요 돈 말고요. 그 이제 뭐뭐 산다고 써서 내는 날이 있어요. 목록을 뭐 써도 되겠죠. 네, 그 간혹 가다가 닭이 나옵니다. 닭. 아, 물품이 고정이 아니라 맨날 바뀌는 거? 맨날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나온 날이 있어. 그 목록 품목만 나온 날이 있으면 그걸 삽니다. 다. 근데 이게 다리가 있고 몸통이 있어요. 이게 랜덤이에요. 몸통은 뭐야? 뭐 가슴살? 그죠. 근데 가슴살인데 그 가슴살이 우리가 아는 일반 가슴살이 아니에요. 이게 훈제닭이라서 쫀득하고 퍽퍽한 게 좀 덜합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맛있긴 해. 네, 맛있습니다 진짜. 네, 담백하고 맛있고. 그거 하고 콜라하고 쌍화탕, 예, 그걸 넣고 이제 뜨거운 물을 김장 봉지 같은 거 있어요. 거기다가 물을 담아줍니다. 그거 콜라탕 해 먹으라고? 네. 거기다 뜨거운 물 담아줘. 진짜 뜨거운 팔팔 끓는 물을. 원래 사동마다 이렇게 뭐 뜨거운 물 받는 게 있나 봐요. 저는 못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온도 조절하는 게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겠지. 네, 70도인가 되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동 도우미가 100도까지 만듭니다. 누가 시켜서? 우리 방장이 시켜서.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저희 방에 쓰레기통이 한 3-4개 있었어요. 이제 2개는 진짜 쓰는 거고 하나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뜨거운 물 봉지를 넣고 위에다가 이제 콜라탕 재료를 넣은 봉지를 놓습니다. 그리고 모포가 있어요. 모포. 그거를 막아 보온이 되게. 그래서 이제 꺼내서 먹는데 와 얼마나 있다 먹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2시간? 3시간? 였던 것 같아. 돈 쓰면 드려야 되니까 닭에. 그쵸. 진짜 개맛있습니다 진짜. 무슨 맛이야? 찜닭 같은 맛인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제 써먹었냐면은 그때 한번 찜닭 한번 해드렸어요. 콜라랑 쌍화탕을 넣었어요. 그때 맛있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먹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뿔면. 그래요. 뿔면 솔직히 말해서 뜨거운 물이 있으면 굳이 뿔면은 안 하긴 해요. 뿔면에다가 마지막에 딸기잼을 넣어줍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줘야지. 어떤 라면에다가. 라면 종류 상관없어요. 저는 그때 뭐 봉지라면 없으니까 컵라면 했거든요. 그때 컵라면 뭐지? 그 열라면하고 참깨라면 섞여 나온 거 있잖아요. 아, 열려라 참깨. 네, 그걸로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이다로 면을 불리고 설탕이 필요해요. 근데 교도소에서는 설탕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믹스커피 설탕 조절할 수 있잖아요. 설탕을 분리를 합니다. 그지. 네, 커피 다 뺀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커피 같이 딸려와요. 그럼 커피 맛 나면 되는 거죠 뭐. 그거랑 라면 스프 넣고 비빈 다음에 마지막에 딸기잼을 넣는데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딸기잼이. 킥이야. 그죠. 그게 킥이죠. 근데 그 슬기로운 깜방생활에서도 이 뿔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아마 딸기잼이 안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딸기잼 어디서 나냐? 아침에 간혹 가다가 빵식이 나옵니다. 군대에서 나오는 그런 빵식 아닙니다. 네, 그냥 빵 잼 발라 먹으라고 나옵니다. 모닝빵하고. 그러면 그때 많이 쟁여놓습니다. 그럼 그 사이다 불린 물을 버립니까? 버리죠. 멀어요. 아, 그럼 약간 비빔면처럼? 예. 오. 근데 제가 그거를 자세히 보고 있던 게 아니에요. 아, 그냥 처음하고 끝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맛있게 먹었죠. 이게 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약간 물렸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저희는 대부분 모든 식단에 다 비벼 먹었습니다. 다 때려놓고 그냥? 예, 뭐 바가지 같은 게 있어? 예 있습니다. 아, 그래? 예, 그 바가지가 아니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 뭐라지? 그거예요. 빨래 바구니예요. 근데 그게 되게 깨끗해요. 엄청 깨끗하게 해놨어요. 먹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예. 그거 거기다가 밥하고 이것저것 넣고 반찬 부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치. 저희는 참치, 고추장, 참기름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참치가 캔 참치가 아닙니다. 그 지퍼에 든.
예, 그쵸. 비닐팩에 들은 참치 있습니다. 그거. 그 참치가 항상 진짜 많았습니다. 단 하루도 그게 떨어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 항상 우리는 재고 파악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아, 맞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거. 멸치. 그것도 참치랑 같이 이렇게 비닐팩에 들어있는데 두 가지 맛이 있어요. 매운맛, 안 매운맛. 매운맛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 그 멸치가 큰 멸치 알죠? 그건데 맛이 없습니다. 맛없는 멸치. 예. 그래서 그거는 거의 개차반이고 그냥 그거는 뭐 안 먹는다 생각하고 모든 비빔밥이라든가 김밥이라든가 이런 거는 견과류 들어가 있는 잔멸치야 그러면? 네, 잔멸치죠. 아 잔멸치 이제 견과류 들어가 있는. 예. 그게 진짜 맛있습니다. 그게. 진짜 맛돌이지 그거. 예. 거기다가 이제 소세지. 아, 소세지 아니죠. 햄이죠, 햄. 프랑크냐 그게? 프랑크죠. 주부구단 프랑크. 비싼 것도 먹어요. 아유. 진짜. 예? 그냥 근데 솔직히 이런 건 다 저희가 사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나오는 밥 반찬 아니고 나머지 것들은 다 저희가 사는 겁니다. 예. 저희 돈으로. 질문 있는데 하나 해봐요. 아, 하세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없어서 격리를 안 하나? 아, 모르죠, 지금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럼 코로나 격리할 때는 영치금으로 음식을 못 시키나요? 네, 못 시킵니다. 아 이제 영치금으로 이제 살 수 있는 서류를 줍니다. 예. 거기다 체크를 해가지고 내는데 그거 자체는 아예 안 줍니다. 아. 예. 그래서 그냥 주는 밥만 먹어야 됩니다, 진짜로. 근데 이게 뭐 도움이 될지 지금은 격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아직도 격리를 하신다면 밖에서 이 수발자들이 음식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교도소 본관 있잖아요. 예. 거기에 가면은 직원들도 이렇게 있잖아. 예. 그럼 거기에 수용자들이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똑같이 가격표가 써 있어요. 그게 있어요. 프랑크, 멸치, 김 이런 거. 그럼 만약에 아직도 격리가 있다면 사서 넣어줘도 좋다. 근데 어차피 격리가 끝나면은 수용자가 살 수 있으니까 그 뒤로는 할 필요가 없다. 자그마한 꿀팁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냥 일반 사돈 가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뭘? 네가 말했던 거. 아 그지? 일반 사동 가서도 밖에 있는 사람이 넣어줄 수 그래서 있어. 영치금도 넣어줄 수 있지만 그래도 음식 같은 거나 그런 거 넣어줄 수 있다. 음. 근데 이게 사서 넣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제를 하는 거죠, 그냥. 그죠? 제가 결제를 하는 네, 거죠. 결제하면은 거기서 이제 네. 갖다 주는 거죠. 예. 좀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내가 사서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사람들이. 그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저는 뭐 밖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안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항소심에서 나오게 되는데 되게 저는 운이 좋았던 케이스 같아요. 일단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본 진짜 1년 6개월, 1년 5개월 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검사님 구형이 3년, 저는 특이하게 1년 2개월을 받았습니다. 네,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년 2개월을 받았고, 그리고 피해자분께서 합의를 해주셔가지고, 물론 뭐 이제 제 여자친구, 저희 어머니께서 노력을 진짜 많이 하셨고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이 합의를 결정하는 거는 피해자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같은 이제 박 씨라고 해서 뭐 이제 박 씨끼리 뭐 도와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000,000원에 이제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처벌 불원서랑 탄원서까지 써주셔서 이제 법원 제출을 했고, 저를 담당해 주셨던 이제 국선 변호사님께서도 의견서를 되게 잘 써주셨습니다. 께서도 예. 네, 방에 있던 사람들도 그 의견서를 보고 국선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써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잘 써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도 있고, 제가 또 군 생활을 이제 좀 오래 한 것도 어느 정도 솔직히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군대에 오래 있다가 사회에 나오면은 사회 적응이 좀 필요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하다는 판단이 좀 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치. 많은 사람들의 도움하고 운이 따라줘서 결국 집행유예로 나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총 몇 명이었냐? 그때 20명 정도 됐나? 20명? 3-4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집행유예로 나온 사람이 저 포함 딱 2명이었습니다. 그 어떤 아저씨 한 분하고 저하고. 그때 일을 회생해 보면은 앞에 판사님께서 사건 이제 개요 낭독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선고를 하시는데 이제 징역 1년에 처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가려고 했습니다. 나가려고. 2개월 깎였구나. 그걸 하는데 절 막습니다. 더 있으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했죠? 판사님이? 이 다만이라고. 다만이었나 다니었나? 다만이라고. 이 판 뭐지? 이 형의 이 형이지.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라는 말을 듣고 진짜 표정 관리하는 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물론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솔직히 많이 나가고 싶었습니다.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그 말 듣고 바로 이제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난 아직도 기억이 안 나 그게. 기억을 잃었어? 아니 내가 맞다. 그 바로 간 게 아니고 그 법원 밑으로 지하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지하로 내려가서 저랑 같이 집행유예를 받은 그 분하고 따로따로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방도 약간 수용시설 같아요. 되게 넓어요. 거기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한 20분 30분 지났나? 다시 불려서 사무실 같은 데로 가서 작성을 합니다. 이제 뭐 관련 서류를 막 작성하고, 그 전에 항소심에서 나가지 못했던 분들은 먼저 가고 저는 다른 버스 타고 갑니다. 어디로요? 교도소로요. 그때 당시 제 여자친구는 뭐 하고 있었나요? 저는 이제 항소심 이제 재판장에 앉아 있다가 예. 이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다는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왔죠. 그러고 나서 우선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형이 집행유예가 나왔다. 근데 이제 왜요? 왜 전화하세요? 이제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의 과정을 이제 아예 몰랐던 거야. 그렇죠, 집행유예 형을 받고 난 뒤 나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변호사님한테. 그랬더니 그러면 뭐 챙겨줄 짐이 있으시다면 들고 가서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시면 된다. 그럼 1시간 안에 나올 거다. 그렇게 하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형이 이제 집행유예에서 나온다. 엄마 뭐 하시나요? 왜 이러셨는데요? 근데 뭐 진짜냐? 네. 그래서 거짓말로 가짜야 구라야 이럴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버스를 타고 이제 저는 교도소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택시 타고 오지 않았어요? 버스 타고 갔어요. 꼰대로 갈 때 택시 탔어요 저랑. 하긴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예, 막 그냥 뭐 얼굴도 막 얼굴에 있는 털도 막 잘 못 깎고 막 했으니까 그래서 뭐 머리도 덥수룩하고. 그지 깡갱이였죠 뭐. 그냥 남자한테 보여주기 싫었던 거죠.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저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항소심에서 진짜 감사하게도 집행유예 나오게 됐습니다. 저 찍고 살면 안 됩니다. 진짜 지었다면 그냥 벌 다 받으세요 그냥. 네. 물론 뭐 그 죄가 크든 작든 간에 피해자가 있든 없든 간에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더. 사기죄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피해자 복구를 해주십시오. 무조건. 그게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그리고 솔직히 안에 있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안에 있는 사람보다 힘든 게 밖에 있는 이제 수발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다리는 사람도 피가 말립니다. 그죠? 그쵸. 근데 이제 좀 수발을 하면서 짜증나는 상황도 있어요, 분명. 맞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요? 예.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밖에서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의 일을 처리를 어떻게는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뭔가 밖에서 벌려놓은 일이 있다거나 네.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근데 그 사람의 일로도 이제 복잡하고 심정도 복잡한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달라 그래요. 나한테. 맞아요. 근데 이게 뭐 한 번은 그냥 그래 뭐 그래줄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맞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알잖아요. 한 번 해주면 또 해달라 그럽니다. 맞아요. 또 한 사람이 했다. 그걸 볼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또 다른 사람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솔직히 좀 안 좋아요. 이게 좋은 건 아니라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수용자가 거절을 할 줄 알긴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 물론 그 생활에 깨질까봐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조금 불편한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상황이 안 만들고 싶다. 그럼 조폭하십시오. 그럼 부탁도 못합니다. 그거 아니라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나서나 보기 전에 쉽게 돈 버는 일에 유혹돼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거나 연루될 것 같다, 아니면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빨리 거기서 나오십시오. 자수를 하고, 만약에 내가 했는데 걱정이 된다, 이런 거 같다 라고 하면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댓글 한번 남겨주십시오. 제가 댓글로라던가 뭐 개인적으로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피해자 합의금을 준다던가 뭐 그런 건 못하지만 최소한 이게 지금 뭔가 잘못돼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 못합니다. 걱정하십시오. 네, 그렇잖아요. 그죠? 죄를 졌으면은 벌을 달게 받고 그 세상 이치라고 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네, 겁도 먹고 걱정도 하고 편하게 지낼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범죄 저지르지 마십시오 진짜 제발. 자, 그러면은 저의 교도소 생활에 관련된 썰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제 여자친구가 이제 교도소에 갈 뻔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